오늘은 지난 시간 보체 백그라운드를 알아봤죠. 그거에 이어서 보체를 이용한 실제 클리닉에서 사용되는 C5 보체 저해제에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체를 이용한 치료제고요. 보통 Anti-Complement C5 Therapy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상품명은 Soliris Ultomiris, 그 클리닉에서는 보통 Eculizumab, Ravulizumab이라고 불리는 약물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소개를 안 했네요.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 보체 백그라운드를 상당히 깊게 들어갔었어요. 이게 기초를 정리한다고 했는데 막상 끝내고 보니까 꽤 깊게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걸 다 갈 순 없고 보체의 역할 중에서 오늘 컨텍스트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한번 캡처를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가 이 보체에 의해 공격당하지 않는 이유도 한번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죠. 사실 키 메시지고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보체의 맨 다운스트림에 있었던 pathway 중에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맥이죠. membrane attack complex가 생겨서 이 멤브레인이 박테리아면은 박테리아에 구멍을 뚫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이드롤리시스라고 잘못 말했더라고요. 제가 다시 동영상을 틀어보니까 이게 하이드롤리시스는 C3가 그 alternative pathway에서 H2가 붙는 게 하이드롤리시스고 이 경우는 이제 그냥 라이시스라고 불러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정정하는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아니면 사이토라이시스라고 해도 됩니다. 세포를 깨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 빵꾸를 뚫어서 세포에 있는 내부 물질들이 다 빠져나가서 죽어버리겠죠. 그렇죠. 이게 박테리아면 우리 몸에 좋은 거고 이게 우리 몸의 세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맥을 만드는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를 만드는 그 pathway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C5B부터 시작해가지고 6, 7, 뭐 8, 9 붙어서 맥이 생기는 걸 실제로 저희가 동영상으로 봤었죠. 그러니까 실시간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이게 10 나노미터 되는 진짜 작은 구멍인데 세포 안에 위에 구멍을 뚫어서 세포를 죽이는 스텝이 있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innate immunity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게 왜 우리 몸에서는 박테리아는 죽이는데 우리 몸의 세포는 죽이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있었죠. 이게 맥이 생길 때 이 맥 컴플렉스의 그 포메이션을 방해하는 이니비터가 이미 우리 몸의 세포 표면에 대부분의 세포에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때 CD59을 그때 말씀드렸죠. CD59 말고 다른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것이 CD59이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에 CD59이 있기 때문에 이 맥이 우리 몸의 세포에 빵꾸를 못 뚫습니다. 그렇죠. 이 이니비터가 우리 몸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어가지고 하지만 박테리아나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 들어오면은 걔네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겠죠. 컴프맨에 의해서. 그렇죠.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백그라운드였습니다. 그럼 이걸 알고 들어가 보면 오늘 할 질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할 질병의 이름은 굉장히 어려운데 발작성, 야간, 혈색, 소요증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글도 어려운데 영어도 어려워요. 이게 paroxysmal 이러면은 이게 그 에피소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에피소딕하게 일어나는 거고 발작성,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거고 넉터널은 이제 실제 밤입니다. 야간이 밤이죠. 밤에 일어나는 히모글로비누리아. 이게 히모글로빈 하면은 혈액이잖아요. 이게 유리아, 이게 오줌에 섞여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안 말하고 줄여서 이제 PNH라고 해요. PNH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듣습니다. 이 긴 이름은 많이 모르고 근데 이게 실제로 야간에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컨스턴하게 계속 일어나는데 밤에는 오줌을 못 넣잖아요.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줌을 넣으면은 이제 피 색깔이 나옵니다. 오줌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사람이 진짜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병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하면 사실 안 되는데 이게 심각한 병이고 deadly disease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은 이 발작성 야간 혈색 손유증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이 pathway는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늘 CD59만 하죠. 이거는 저희가 커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CD59이 있는 이제 RBC죠. 우리 몸의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C3, C5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membrane attack complex에 의한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RBC 이 PNH를 가진 환자들의 RBC는 왜 터지는 걸까요? 결국 이 RBC가 터져서 그 소변에 혈액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왜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CD59이 없기 때문이죠.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파이그 A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가 이 CD59 자체를 인코드하는 건 아니고 이런 류의 서피스 리셉터를 발현하는데 중요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익스프레션 레벨이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더 이상 이 컴포먼트 시스템이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놈과 우리 몸에 있는 RBC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테리아도 공격하지만 얘네가 박테리아에 빵꾸를 내면 좋은데 박테리아만 빵꾸를 내는 게 아니라 RBC에도 빵꾸를 낸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생기는 것이 이제 발작성 야간 혈색 소뇨증입니다. 그럼 이거의 치료법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그 항체를 생각해 보면 항체에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상대를 뉴트럴라이즈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만든 건 이제 C5 이니비터를 만들었어요. 이걸 막는 엔티바디를 만들겠다. 이걸 막으면 RBC를 이 CD59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더 이상 RBC를 터뜨리지 못할 게 아니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단점은 뭘까요? 그렇죠. 박테리아를 잘 클리어 못하겠죠. 그래서 발작성 야간 혈색 손육증을 막아주긴 하지만 동시에 특정 종류의 박테리아 인펙션의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뭐 뇌수막염 관련된 그런 백신을 미리 맞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 위험을 낮춘 후에 감염증의 위험을 낮춘 후에 이 트리트먼을 아마 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의 포인트는 C5를 이니비션하는 엔티바디를 개발함으로써 이 발작성 야간 혈색 손유증을 일으키는 C5를 뉴트럴라이즈 한다. 이게 사실 메커니즘이죠. 그렇죠? 메커니즘은 사실 끝났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약물인 오늘 할 게 이게 FDA 다 어프로브 됐습니다. 에큐리즈맵과 라블리즈맵의 작용 기전을 보면은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되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 안 했구나. C5 같은 경우는 그 맥이 생기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 C5 컨버테이스가 C5를 C5A와 B로 잘라내는 프로티올리틱 스텝이죠. 그래서 전 영상에서도 이 모든 것을 아이모젠이라고 했습니다. 인액티브한 것들이 몸을 돌아다니다가 컨버테이스를 만나서 쪼개지면 이거 액티브해지는 거죠. C5B는 이제 맥으로 가고 C5A는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나눠두긴 했는데 C5 컨버테이스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C5 컨버테이스도 만들어지는 방법이 보통 두 개의 클래스로 나뉘거든요. 근데 여기는 alternative pathway를 보여주고 있는데 C3B 두 개 합쳐지고 거기다가 BB라는 게 합쳐져가지고 요거 세 개가 합쳐지면은 C5를 쪼갤 수 있는 프로티에이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초록색은 여기서 C5죠. 그래서 C5는 이 경우에는 엔zymatic 반응에서의 substrate이죠. 이게 substrate이고 substrate이 이제 잘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평소 같은 경우라면은 그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은 이 C5 컨버테이스 색깔도 똑같이 해놨죠. C5 컨버테이스가 C5를 만나서 C5A와 C5B로 쪼개줍니다. 이 C5를 A와 B로 쪼개서 C5B가 맥을 만들어서 얘가 아이디얼리하게는 외부에서 들어온 박테리아나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우리 경우에는 얘가 우리 몸에 있는 RBC를 공격해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C5를 막는 엔티바디를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에큐리즈맵과 라블리즈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인딩하는 사이트를 에큐리즈맵이 바인딩하는 이 에피톱 사이트를 심지어 빨간색으로 색칠해놨어요. 여기 붙습니다. C5에 붙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C5B의 한 종류에 붙는 거죠. 근데 C5B에 붙으면 substrate이 이제 붙을 수 있는 거를 physically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실제 못 붙게 되겠죠. 엔티바디 애피니티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기 못 옵니다. 여기 못 오니까 C5가 C5A와 B로 나뉘질 않겠죠. C5B가 안 생기면은 맥이 생기지 않고 맥이 생기지 않으면 이제 RBC가 보호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그러니까 마우스 백본인데 humanized and monoclonal antibiotic이고 C5를 타겟팅하는 엔티바디다 라고 하는 게 에큐리즈맵입니다. 그렇죠. 이해가시죠? 라블리즈맵도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이 라블리즈맵은 에큐리즈맵 백본을 사용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거든요. 자칭 업그레이드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게 메커니즘 끝났죠. 그래서 C5 이니비터고 C5 이니비션을 하니까 이제 더 이상 RBC가 라이세스가 안 되니까 약간 혈색 손유증이 이제 회복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근데 그럼 이게 뭐가 다르냐? 뭘 맞아야 되냐? 이게 사실 훨씬 옛날에 어프로브 됐고 이게 훨씬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9년에 아마 2019년 맞을 거예요. 그 애쉬 미팅에서 발표가 된 걸 한번 찾아봤는데 보니까 효과가 같아요. 이 포레스트 플러스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favors 에큐리즈맵,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favors 글씨가 작아 죄송합니다. 라블리즈맵인데 여기 보면은 전부 다 confidence interval 안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효과는 동등하지만 그러니까 동등성을 보인 거죠. 새 약이지만 동등하다. 하지만 뭔가 업그레이드 시켰죠. 뭘 업그레이드 시킨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좋은 점이 뭘까요?
이거는 every 2 weeks 매주마다 맞아야 됩니다. maintenance phase 가면은 7, 9, 10일 해서 2주마다 맞아야 되죠. 이게 에큐리즘앱은 자주 맞아야 되는데 라블리즘앱 같은 경우는 뭐죠? 8 weeks. 그러니까 8주에 2달에 한 번만 병원을 가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훨씬 관리하기가 쉬워졌어요. 이게 장점인데 효과가 좋다기보다는 이제 실제 환자가 느끼는 편익이 증가한 거죠. 편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FcRn 혹은 니오네타 FC 리셉터는 따로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FcRn 같은 경우는 엔티바디의 FC 리전을 얘네들이 조작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작하는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조작을 하면은 FcR 리셉터에 바인딩해서 얘가 리사이클 됩니다. 라블리즘액 같은 경우는 이제 엔도틸리얼 셀 같은 데 들어가서 지금은 작동 못 하겠죠. 하지만 메인테인되다가 다시 세포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리사이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그라데이션 되지 않고 리사이클 되니까 half-life가 증가하죠. 하지만 에큐리즘앱 같이 옛날에 만든 엔티바디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별로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여기서는 이제 C5 이니비션하고 잘 작동했겠죠. 근데 이제 엔도틸리얼 셀 안에 들어가면은 디그라데이션 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half-life가 작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같은 양을 맞아도 몸속에서 오래 못 있고 이 친구는 오래 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half-life가 한 4배 정도 길어졌습니다. 에큐리즘앱에 비해서 라블리즘앱이 한 4배 정도 길어졌고 그러니까 실제로 한 병원을 방문하는 빈도도 4배 정도 더 천천히 가도 되는 거죠. infrequent하게 가도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더라고요. 전 몰랐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은 옛날만큼 좀 덜 팔릴 수가 있어도 거의 손에 꼽힐 만큼 많이 팔렸던 약이에요. 이게 그 컴프먼을 타겟하는 약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솔리디스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게 말이 됩니다.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뭐 특허가 없겠죠. 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엄청 많이 팔리는 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암젠과 삼성바이오피스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한국 화이팅이고 이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발작성 야간 혈색 손유증 이거 말고도 다른 데도 어프로브가 됐거든요. 이게 최초로 어프로브된 게 이 질병이기 때문에 커버를 해봤고 이제 컴프먼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컴프먼 이니비터 특히 C5 이니비터를 했던 오늘은 에큐리즘앱과 라블리즘앱 이 두 개의 약물의 작용 기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작용 기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